다 집어 던지고. 와, 세상에 이렇게까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인이나 배우자로 인해 고통을 겪는 카산드라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어. 카산드라 증후군이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야. 관계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지만 아무도 그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아 미치고 폴짝 뛰다가 점점 지쳐가는 심리 상태를 말하지. 카산드라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주변인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해. 남편하고 싸우고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서방이 그 정도면 무던하고 착한 사람인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몰아세우지 좀 마라. 어머님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어. 실제로 카산드라 증후군을 겪는 사람 중에는 불안형 애착 유형이 많다고 해. 불안형은 지나칠 정도로 공감 반응을 요구하며 상대를 달달 볶아대는 면이 있지. 지난 영상의 댓글을 봐도 불안형 파트너에게 시달려 노이로제가 온 것처럼 반발하는 보엠들의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어. 하지만 파트너가 아스퍼거 증후군이거나 극심한 회피형 혹은 성격 장애를 가진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져. 남편은 그냥 너무 상식적인 것도 눈치를 못 채요. 같이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수영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바다 밑이 시커멓게 깊어지니까 너무 무서워서 과호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숨이 이렇게 막 막히니까 남편 팔을 막 잡고 치면서 보트로 데려다 달라고 손가락질을 보트 쪽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고 물고기 구경하더라고요. 제 상황을 아예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으니까 제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몸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서 막 허벅거리게 되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근데 물속에 있었어야 말을 못하니까 이러면서 저도 남편 팔을 막 잡아 끌었죠. 보트 쪽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얘가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냥 귀찮다는 듯이 팍 치면서 물이 계속 자기 물고기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때 와,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는 기댈 수가 없구나. 그냥 나 혼자 죽기 살기로 혼자 헤엄쳐서 배까지 가야겠다.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서로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그러나 공감 반응이 부족한 이들은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이 어렵지.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면 신뢰감이 형성되기 어려워. 이런 관계는 본래 안정형이었던 사람조차 극심한 애착 불안을 겪는 불안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그리고 이런 소통의 단절은 신체적인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해. 그렇다면 도대체 카산드라 증후군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심화되는 걸까?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해줄게. 지금부터 편의상 카산드라 증후군을 겪는 당사자를 카산드라라고 부를게. 가장 첫 단계는 앞서 말했듯이 애착 불안이 강해져. 카산드라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상대의 반응이나 표정에 민감해지고 그의 기분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상태를 반복하지. 남편은 스트레스 받으면 대화도 안 하고 자기 방에 그냥 확 들어가요. 평소에도 뭐 포옹이나 스킨십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상대의 의도나 생각을 알 수 없게 된 카산드라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돼. 그러다 결국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라며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자책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지. 이렇게 눈치도 보고 비위도 맞추며 관계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상대가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분노가 끌어올라 질책을 시작해. 진짜 하다가 한 번씩 대폭발을 해요. 막 싸웠던 불만을 막 다다다다 이렇게 막 쏟아내면 못 알아듣고 또 남편 또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또 답답해지잖아요. 나중에는 막 울부짖으면서 토요하면서 서로 소리 지르고 막 다 집어 던지고 그러다가 경찰 부른 적도 있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난리도 아니죠. 이렇게 카산드라의 분노가 폭발하면 상대는 이 모든 문제를 카산드라의 히스테리나 우울증 때문으로 치부해버려. 이 싸움을 지켜보는 주변인들도 마찬가지지. 한 번은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님이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벌레도 하나 못 죽이는 착한 애인데 왜 너랑 결혼하고 자꾸 싸울까 이상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속 터져서
진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혼자 두면 아무 문제 없이 무던하게 잘 지내는 사람인데 카산드라가 자꾸만 애정을 갈구하고 호소를 하니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카산드라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안 그래도 파트너의 공감 부족으로 괴로운데 주위 사람들까지 내 마음을 몰라주는 속 터지는 상황이 연출되지. 자꾸만 분노하고 이성을 잃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관계의 허무함이 반복되면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절망이 찾아오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냥 내가 이혼한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혼할 용기도 없고 그냥 자신감이 다 완전히 바닥. 그냥 죽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했죠. 이런 무기력이 지속되면 무관심과 체념의 단계로 넘어가. 더 이상 소통을 시도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정서적 타인이 되는 거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서로에게 어떠한 배려도 애정도 기대할 수 없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어설프게 덮고 넘어간 상처는 언제든 분노와 공격 반응으로 다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지. 기대와 실망, 분노와 비난이 엉망으로 뒤섞이다 천천히 사그라드는 과정. 카산드라 증후군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피말리는 과정을 산채로 말라 죽는 잔혹한 비극이라고 표현했어. 지난 영상에 많은 댓글이 달렸어.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쓰였던 댓글은 본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인 것 같다며 관계 맺기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내용이었지. 그러나 이 보엠에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 아스퍼거인지 아닌지는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설사 아스퍼거로 확정된다고 해도 이런 보엠은 카산드라 증후군을 완성하는 세 번째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거든. 자신의 기질과 취약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심하는 사람은 파트너에게 카산드라 증후군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어. 실제로 아스퍼거 연인과 부부가 된 사연을 담은 책이 있어. 남편은 결혼 전 본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졌다는 사실을 미리 고백했지. 덕분에 아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에 시달리는 감정 낭비를 겪지 않은 것 같더라고. 대신 그 에너지를 남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데 사용했지. 남편에겐 관용어나 은유적인 표현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돌직구 화법을 사용하면서 오해를 만들지 않았고 대인관계를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소모적인 사교활동을 줄였대. 이렇게 서로의 감정이 불필요한 싸움과 책임 전가로 낭비되지 않았기에 신뢰와 사랑을 쌓을 수 있었다고 봐.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 단추가 되지.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카산드라 증후군의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 준비해볼게.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누르고 기다려.